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1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없는 당신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인 어린 시절에 학습된 자기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없이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도 작정하고 자기소멸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내가 없는 당신들을 무수히 만나본 바에 의하면 어떤 트라우마나 결정적 사건 때문에 내가 없는 당신이 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없는 상태 혹은 자기소멸을 학습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배우고 반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대체적으로 자신이 있고 주체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학습하고 훈련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만난 내가 없는 당신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주 양육자들이 내가 없는 당신들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많이 영향을 주셨던 조부모님께서는 늘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본인들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부모 밑에서 내가 없는 당신들이 형성되기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다. 또 자기 자신이 없고 자기 소멸의 상태인 부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자기 소멸을 학습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었죠. 물론 예외들은 있습니다. 내가 없는 당신들은 대부분 착하고 배려심 많은 분들이라서 자기가 어디서 학습을 했는지 마주하기 어려워하고 자신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를 방어하고, 이 모든 것은 부모 탓이 아니라 자기가 못한 탓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 자기 소멸이 어디서부터 학습되었는지를 마주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없는 당신을 어디서 배웠는지 직시하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탄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만 않았어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만 않았어도, 어린 시절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학습하지만 않았어도, 누군가 나에게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만 보여줬어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 시절 자기의 의견이 묵살당했던 혹은 과도하게 통제당했던 일련의 경험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로 기인된 자기 소멸에 대해 힘들어하는 내가 없는 당신들도 많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세상과 인생을 배울 때 우리 양육자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평안하게 우리를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고 배우는 것을 더 잘 경험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누구 말 맞다나 배우자야 이혼하고 다시 만날 수나 있지. 부모하고 이혼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미 지나버린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일 이미 다 형성된 우리의 신체, 두뇌, 생각, 사고방식, 끈기, 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고칠 수 있다면요? 이혼도 아니고 부모님과 절교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다시 형성하고 다시 자라게 해주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말이에요. 결핍된 어린 시절, 혹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던 어린 시절, 자기 소멸만 가득한 어린 시절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고민, 이런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정말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의 고민이 굉장히 정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더 희소식은 이런 고민을 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험하여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즉 성장기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얼마든지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 결정된 일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그 일들 때문에 평생 이미 결정나고 끝난 상태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정말로 미숙하고 잘못되어서 우리를 잘못 키웠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는 정말 좋은 분들인데 자신들 선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못해서 나에게 의도하지 않게 결핍을 주었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어린 시절을 다시 써내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는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하며 자신의 마음을 알고 표현하며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연구적으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지만 자 그럼 어떻게 어린 시절의 나를 다시 사랑 듬뿍 받고 당당하고 자존감 있고 주체적인 아이로 성장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페어런팅. 영어로 부모를 페어런트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페어런팅. 페어런팅은 부모가 하는 일, 즉 육아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셀프를 가져다 붙이면 스스로 나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일, 스스로 나를 육아하는 일, 스스로 나를 키우는 일, 이것을 셀프 페어런팅이라고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은 성인이 된 어른이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키워내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는 어린 시절에 있었던 트라우마나 상처들도 성인이 된 본인이 주 양육자가 되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서연 배우님이 세바시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존감이 높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아 보인다고 이야기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맞벌이하고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잘 돌봄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의 엄마다. 그러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엄마적 사고라고 표현하셨던데 이것이 바로 셀프 페어런팅이죠. 키워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배우 진세연 님이 하시는 셀프 페어런팅에 대해 들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진세연 세바시 이렇게 쳐서 검색해 보세요. 어쨌든 실제로 학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불우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이런 결핍으로 상처가 깊다. 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이러이러했지만 나는 그래서 망했다, 망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나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장했고 나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셀프 페런팅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셀프 페런팅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는 두 가지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나를 키워야 하니까, 양육해야 하니까요. 양육의 제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육아와 양육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이 엄청나게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사랑을 주는 부모가 아니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본 바로는 감정과 사랑에 메마른 부모 밑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자녀에게는 굉장하게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나의 어린 시절을 아니까 나에게 필요했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사랑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혹시나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표현이며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한국 문화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낯설어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다. 표현은 저렇게 해도 사랑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은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말이죠. 그러니 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어색해도 이상해도 주문을 외우듯이라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작은 실수를 하고 자기 탓을 심하게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미친년 같아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고 그 실수를 곱씹게 돼요. 그리고 너는 괴로워야 돼. 이 정도는 벌을 받아야 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안 멈춰져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힘들게 할까 생각도 해봐요. 마치 내가 나를 상처 주고 싶은 사람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실수가 정말 이럴 만한 큰 실수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분의 자기 탓은 멈춰지지를 않더라고요. 한참을 듣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만일 본인이 주 양육자라면 이 실수를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라면 실수하고 자책하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참 고생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든 스스로의 주 양육자가 되면 우리를 향해 쏟아붓는 비난을 멈추고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셀프 페어런팅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이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임무는 저는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챙기기에는 매우 소홀하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챙기는 일에 매우 바지런한 편이더라고요. 아이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다면 영양가가 있고 좋은 음식을 차리지만 혼자 있다면 잘 먹지 않거나 한 끼를 그냥 떼어버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엄마적 사고, 즉 셀프 페어런팅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도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 양육자라면 대충 한 끼 때우게 할까요? 절대 아니죠. 영양이 듬뿍 있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나의 아이는 건강하길 원해서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운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정작 본인은 몸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내가 없는 당신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 양육자라면 당연히 훈육할 것입니다. 네가 힘든 거 알아. 네가 나가고 싶지 않은 것 알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해. 라고 말할 거예요. 내 아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잠을 재우지만 누워서 대충 핸드폰 하다가 혹은 TV 보다가 잘 시간을 훌쩍 넘기고 마는 내가 없는 당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주 양육자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시간을 딱 정해놓을 것입니다.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자는 것을 훈련하고 훈육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셀프 페어런팅의 훈육의 부분입니다. 셀프 페어런팅의 사랑과 훈육, 어쩌면 이미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고 있을 것이므로 나에게 하는 것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셀프 페어런팅에 대해 배웠을 때 신기한 부분도 있었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저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 개념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알고 나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자신을 조금 더 잘 훈육하겠지만 몰라도 그리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없는 당신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면서 자기 소멸 안에서 걸어 나오려면 그저 나와야지 하는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의 마음 깊은 사랑과 바지런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소멸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늦었다. 이미 배렸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30대이든 80대이든 아직도 우리는 우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픈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내 부모가 되어주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없는 당신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모 되어주기를, 페어런팅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건강하지 못한 일이 되어 결국 상처가 되고 말죠. 많은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신을 스스로 키워내거나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않아 결혼을 하면서 두 성인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나의 페어런팅을, 나를 키우는 일을 온전히 기대하고 내 인생을 기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선택을 배우자가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것, 나의 감정의 조절과 마음의 상처를 배우자가 모조리 언제든지 해주기 원하는 것, 나의 미래를 배우자가 책임져 주기 원하는 것, 셀프 페어런팅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주는 내가 없는 당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제는 자녀가 자기를 페어런팅 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나의 안위와 평안을 자녀들이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나거나 슬프면 자신이 그 감정을 해결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없는 당신으로 어린 시절과 작년 시절을 살아내느라 힘들었는데, 만일 노년에도 자기 소멸 속에서 남들에게 나를 기대고 의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부모님과 본인의 어린 시절도 생각하셨지만 내가 없이 키워온 나의 자녀들도 생각하시고 염려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성장하여 나를 책임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살아내어 자녀에게 보여준 것일 거예요. 그러니 나를 키우는 일을 더 이상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키워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부터 나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바지런히 나를 훈육하는 걸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이 바로 셀프 페어런팅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